안녕하세요. 네, 9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주식 투자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 그때 알아야 되는 거. 조금 틀려도 돼. 왜?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게 완벽해지고 모든 걸 다 알잖아? 그럼 주가는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던지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일수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2024년 4월 13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첫 번째 주제는 여행입니다. 갑자기 왜 여행을, 그렇게 오래전에 떠들었던 여행을 또 들고 나왔냐? 라고 한다면 여행이 생각보다 더 좋더라.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가 여객 화물 모두 초과 수요, 호황이에요. 엄청 호황이에요. 3월은요, 원래 비수기래요. 원래 비수기인데 2019년 3월과 비교해도 높아요. 팬데믹 이전으로 벌써 돌아갔고 더 커졌어요. 프리미엄 좌석 수요도 좋고 운항 시향도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 비수기인 화물 물동량도 늘었고 북미 노선도 증가했대요. 자, 이런 리포트를 보게 되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전에 3월 보자고요. 여객수가 7,555고요. 국제 여객수고 보시면 올해 3월이요. 7,100. 그러니까 7,550과 비교해보면 유사하게 올라왔습니다. 더 재미난 현상은 2월이 7,100이었는데요. 3월이 원래 비수기라고요. 조금 비수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성수기로 넘어가는데 오히려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나왔던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비수기인데 큰 차이가 없네. 그러면 항공이나 기타 여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좋겠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중국 환율 10년짜리고요. 그리고 일본 환율. 아시아에서는 두 개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중국은요, 원 대비 국가 환율입니다. 위에나 188이고요. 과거에는 160, 150 이랬죠. 일본은요, 9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얼마였죠? 1200 막 이랬잖아요.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엔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원화 대비. 원화 대비 약세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많이 여행을 가는데 2일 전 기사입니다.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지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나라의 환율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 중요하게 선택하는 요소 중 하나죠. 그래서 일본을 저렇게 많이 간 거잖아요. 일본이 30% 정도 환율이 변동됐다면 30% 정도 싸진 거니까요. 자, 일본만 원화가 강세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약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유럽, 미국은 과거보다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기가 좋다. 중국은 과거에 그 사드 이후에 단체 관광객이 없었는데 좀 요새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중국이 많이 들어온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못 다니죠. 엔화가 약세가 됐으니까. 하지만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원화도 일부 약세됐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행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항공, 그 다음번에 뭐가 있죠? 호텔, 숙박, 그 다음번에 면세점. 면세점도 사전 면세점 있고 사후 면세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카지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 면세점은 공항이나 호텔에 듀티프리라고 돼 있는 것들이고요. 사후 면세점은 시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은 사후 면세점도 많이 각광을 받아서 주가들도 많이 올랐죠. 카지노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카지노에는 좀 재밌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는 게 기사를 보거나 리포트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지노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는 드롭입니다. 드롭은 카지노 고객이 돈을 내고 칩으로 교환한 돈입니다. 그 칩 중에서요, 카지노가 현금을 가져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홀드율입니다. 매출액은요, 결국 드롭액 곱하기 홀드율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카지노가 돈을 가져갔느냐, 드롭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드롭도 늘어나고 홀드율도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비용에서 보면 카지노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해요. 그게 항공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항공권 주는 것도 괜찮죠. 음식, 숙박권, 포인트 이런 걸 제공하는 걸 컴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카지노 모객 사업자, 그러니까 중간에 업체가 고객들을 데리고 오면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게 정킷이라고 부릅니다. 콤프하고 정킷은 이제 판관비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배팅 금액이 큰 돈 많으신 분이 VIP고 VIP를 제외하고 일반 고객들이 매스 그리고 프리미엄 매스는 VIP하고 매스의 중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지노 리포트를 볼 때 드롭액과 홀드율이 많이 나오니까 그 용어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판관비로는 곰프, 정킷 그리고 고객들은 VIP, 매스, 프리미엄 매스가 있다. 프리미엄 매스는 GKL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카지노마다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들한테 보통 콤프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폐광 지역개발금 이거는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그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세금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가면 다음번에 리포트를 이룰 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지금 하늘길도 열리면서 작년에 제가 여행업을 얘기하고 나서 주가들의 여행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덜 오른 것도 있고 아직 안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면요. 제주도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제주도는 지금 국내인들은 안 가는데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올해 1분기에는 몇만 명? 36만 명을 갔어요. 작년도에는 5만 8천 명이었대요. 6배가 늘어났습니다. 월별 관광객 수를 보면 더 재밌어요. 왜냐면 1월에 10만 명, 2월에 10만 명, 3월에 15만 명. 3월에 약간 비수기인데 더 늘었네요. 운항 편수도요. 보면 1086편이 1000편 중에 80%가 중국입니다. 3월 달에 1200편 중에서요. 900편이 중국입니다. 역시 80% 정도 되죠. 크루즈는요. 44대가 입항했는데 26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대신에 효도관광 개념들이 많아서 상품 구매 비율은 조금 낮지만 하반기에는 활성화될 거야. 지금은
효도 관광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더 자세하게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면 항공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4월 말을 기점으로 150회 이상 늘어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에 150편. 그러면 19년도를 능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일본도 환율이 그렇지만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0만, 2월 10만, 3월 15만 엄청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각 관광 요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실 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